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가 2025년 6월 4일자 트레이딩 스핀 투자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늘 그렇듯이 이 분석은 투자 참고용이고요. 최종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라는 점,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점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사업, 이제 원자력이랑 가스터빈, 그리고 또 요즘 뜨거운 SMR 있잖아요. 아, 소형 모듈 원전이요? 네, 그거 현황이랑 최신 실적, 또 미래 전망까지 한번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회사 자체를 보면 1962년에 설립됐으니까 역사가 꽤 깊죠. 네, 벌써 60년이 넘었네요. 본사는 창원에 있고 직원 수가 약 15,000명.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렇죠. 주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 그리고 가스터빈이고요. 요즘엔 이제 말씀하신 대로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맞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최신 실적을 보니까 이게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죠. 2025년 1분기 실적만 보면요. 매출이 한 3조 7,500억 원 정도.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줄었어요. 8.5%면 적지 않은데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 많이 줄어서 1,425억 원. 이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한 거거든요. 와, 60%요?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부진하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 실적만 보면 좀 그렇죠. 근데 또 보고서 다른 부분을 보면 2024년 전체 연간으로는 매출이 16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률도 6% 이상이고 특히 그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던데요. 71조 원. 맞습니다. 71.3조 원이죠. 그러니까요. 이 단기 실적 부진이랑 이 엄청난 수주 잔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요. 아, 네. 그게 사실 이 보고서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이게 에너지 사업, 특히 대규모 플랜트 사업 특성상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서요? 그렇죠. 기다제 납품 시점이나 공사 진행률 인식 같은 거에 따라서 분기 실적은 확확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71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단기적인 출렁임보다는 장기적인 계약 물량을 봐야 한다. 네, 핵심은 그 막대한 수주 물량을 앞으로 문제없이 잘 소화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현재로서는 장기이행 능력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제일 흥미로운 부분, 핵심 사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특히 그 미래 먹거리라는 SMR. 네, SMR이죠. 보고서 보니까 자체 기술, 스마트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향후 5년간 50기 수주 목표에 연간 2천억 원 투자 계획. 와, 이거 목표가 정말 공격적인데요? 네, 상당히 야심찬 목표죠. 연 2천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던진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두산이 자체 설계 역량, 그러니까 300MW급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목표 시점도 2034년으로 잡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시장 초기 단계에서 벌써 기술력 시장 점유율을 15%나 확보했다는 점이에요. 아, 15%요? 네. 벌써요? 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커질 SMR 시장에서 초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 때문에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기존 대형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전력 수요에 SMR이 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 배경도 이 목표 설정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아, AI 발전이랑 SMR이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럼 기존 주력 사업, 원자력 발전 쪽은 어떤가요?
아까 체코 수주전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원자력은 여전히 두산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죠. 전 세계 원전 주기기 시장 점유율이 23%나 되니까요. 23%면 상당한데요. 네, 상당하죠. 특히 그 APR 1400 모델, 이게 이미 검증된 대형 원자력 기술인데 이게 아주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네네. 이걸 기반으로 지금 체코에 원전 2기 수주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전 세계에 550기 넘게 공급한 실적이 있으니까 기술력이나 경험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글로벌 원전 부활이라는 흐름을 언급하는데 이 체코 수주가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꽤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또 다른 축인 가스터빈 사업은요? 이쪽은 좀 안정적인 캐시카로 역할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가스터빈은 주로 중동 지역 복합 화력 발전소 수주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현재 한 8% 정도고요. 8%면 원자력보다는 좀 낮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H클래스 같은 고효율 대용량 터빈 기술 개발, 예를 들면 280메가와트급 DT280 모델 같은 거요. 아, 기술 개발도 계속 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친환경 기술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수소 터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SMR 같은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균형을 맞추면서 중동 같은 특정 지역의 꾸준한 에너지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축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자력, SMR, 가스터빈 세 축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보고서에서는 매수 의견 A등급을 줬고 목표 주가가 54,000원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재 주가 6월 4일 기준으로 41,500원이었으니까 대략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네요. 기간은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중장기로 보고 있고요. 네. 투자 논리는 사실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첫째는 역시 SMR 시장 선점 가능성. 네, 미래 성장 동력. 그렇죠. 둘째는 AI 발전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이게 SMR뿐 아니라 기존 원전 수요에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셋째는 글로벌 원전 시장 자체가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라는 점. 원전 르네상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PR 1400이나 스마트 같은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요인으로 꼽힌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늘 그렇듯 위험 요인도 있겠죠. 당연하죠. 투자는 항상 양면을 봐야 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SMR 상용화가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입니다. 아, 기술적인 문제나 규제 때문에요? 네, 기술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고 각국 정부의 인허가나 규제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2034년 상용화 목표가 좀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위험은요? 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무시 못하고요. 네,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민감한 문제지만 혹시라도 다시 원전 안전성 관련 이슈가 크가 불거진다면 산업 전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아, 네. 그런 부분도 항상 고려해야겠군요. 네, 이런 하락 위험 요인들도 반드시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산에너빌리티는 전통적인 강자인 원자력과 가스터빈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은 좀 주춤했지만 7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수주 잔고와 또 장기적인 전략 방향성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꽤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기존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SMR이라는 굉장히 야심찬 미래 목표, 그러니까 5년 안에 50기 수주하고 2034년에 상용화하겠다는 그 목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현실로 만들어내느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 기술적인 거나 재무적인 거, 또 환경적인 리스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균형과 리스크 관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늘 드리는 생각할 거리 질문입니다. 오늘 보고서 분석에서 AI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 아주 중요한 상승 요인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만약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나 혹은 반대로 훨씬 느리다. 이럴 경우에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이나 원자력 사업 확장 계획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성공 가능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AI 속도와 에너지 계획의 연관성이라.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